예, 안녕하세요. 장안의 인물탐구. 오늘은 기획력 향상 전문가죠. 바로 장종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기획력 전문가 장종희라고 합니다. 예, 장 대표님 굉장히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예. 지금 바로 전에도 강의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강의한 것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키워드 검색 광고라고요. 네. 요즘에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온라인에 무언가를 상품을 팔기 위한 네. 모든 사업자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마케팅 툴이죠. 네. 그래서 키워드 광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창업자, 애정자분들하고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그 검색 엔진을 활용한 마케팅인데 그 시장이 굉장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키워드 마케팅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2000년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키워드 검색 광고 시장이 보통 통계를 보면 한 30% 정도의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13년 넘어오면서 좀 10%대로 조금 그 주춤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모바일 광고 시장은 한 몇백 프로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패턴이 조금 광고 시장도 모바일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말 그대로 지금 모바일 쪽에서는 보통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게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검색을 하면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이 되고 있나요? 모바일에서는? 최근에 그 네이버 광고 시장이 엄청 크고는 있는데요. 네. 아마 네이버에서 PC 검색에서 원피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아마 광고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모바일에서 검색하면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상품 중심으로 노출이 돼요. 그것도 하나의 키워드 광고라는 거죠. 아마 원피스라는 걸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앱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상품 이미지에 아마 곧바로 그 쇼핑몰 연결되는 그런 광고 상품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장종희 대표님 벌써 이제 시작을 하면서 키워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장종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만난 지가 2004년도에 처음 만났으니까 10년이 됩니다. 오래됐습니다. 이제 중마고라고 불러야겠는데. 어떠세요? 그동안 인터넷 마케팅 한 분야로 계속 오랫동안 하셨는데 한 10년 동안의 어떤 변화 흐름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케팅 시장 자체가 어떤 기업 주도에서 그 고객 중심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소셜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모든 기업에 좀 탐구해야 될 영역으로 많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키워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 중심의 그런 환경 조성이 그 마케팅 시장을 지금 많이 바꿔놓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객 중심이라고 하면은 기업들은 그동안 고객은 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고객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 구호에서 실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가요? 그렇죠. 최근에는 고객 감동보다는 졸도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 고객 졸도를 시켜야 이제 우리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층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왕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 어떤 교과서적인 것 같고요. 이제는 고객은 상품 전 단계에서부터 이제는 소통을 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채널이 그 시장의 큰 주류 문화로 선정되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기업들이 이 고객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하는데 많은 그 기업들이 이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소셜 미디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소통 전략을 통해서 이제 고객과 끊임없이 만남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품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채널을 해서 요즘에 주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고 쪽으로도 많이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제 광고는 보통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중심의 그런 어떤 다양한 미디어 좀 세분화된 상품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이 비용이 이제 저렴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이 저렴하다 했는데 지금은 네이버 키워드 마케팅 좀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한 키워드 한 클릭당 한 5만 원짜리도 있고, 그죠? 그렇죠. 더 비싼 것도 있습니까? 최근에는 좀 많이 대중화되면서 좀 입찰가가 많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네. 예.
근데 높게 형성하는 그런 키워드 존은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의 고가 경쟁하는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어느 이제 실시간 경쟁이라서 높다가 또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는 제가 그 오피스텔 분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본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한 키워드였는데 7만 원, 뭐 엄청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건 한 건에 뭐 100원짜리도 있는데 야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이거를 지불하나. 근데 그분들은 지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광고를 투자 개념으로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던 그에 어떤 이제 효과 부분들이 고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투자, 그러니까 후효과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근데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게 되면은 좀 결실 보기 좀 어렵죠. 최근에는 키워드 광고 시장 자체가 좀 전략 중심 기반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전략 중심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가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특정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냥 무대뽀로 뭐 24시간 계속 노출시켜서 고객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력적으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체계화시켜가지고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이거 10년의 노하우가 이게 엄청날 텐데 이 고객들도 최근에 많이 만나실 텐데 고객들은 어떠한 그 고민을 가지고 장 대표님한테 가장 많이 나타납니까? 저예산의 고매출입니다. 저예산 고매출. 야 굉장히 간단하네. 그러면 답변은 간단합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분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예산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전략을 체계적으로 짜야 되는 또 부분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을 구매할 고객층을 또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입해야 될 또 키워드 전략을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이제 세세한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저예산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뭐 말 그대로 키워드 마케팅, 그 키워드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바로 전에도 그거 갖고 몇 시간 또 강의하고 오신 거죠? 지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검색 광고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키워드 검색 광고는 하나의 그 매출 극대화라는 부분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죠. 창업의 어떤 초창기 때 고객 확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특히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어떻게 매장을 알아야 되고 위치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오프라인 영역은 너무 고가 시장인데 광고 시장. 그렇지만 온라인은 무료 광고 채널도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키워드 광고가 유료 채널인데 특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 상단에 광고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게 어떤 수익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특히 창업하신 같은 경우에는 검색했을 때 상위 네이버에 검색되고 노출이 된다면은 그만한 어떤 그 홍보 채널은 아니죠. 그만한 어떤 홍보 채널이라는 건 엄청 큰 영역이기 때문에 뭐 창업하신 분부터 해가지고 그 기존에 사업하신 분들도 키워드를 통한 어떤 그 노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키워드 광고 시장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키워드 광고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 창업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 광고의 어떤 활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작은 어떤 매장 홍보부터 해서 어떤 상품 판매까지 또는 또 국내 시장 자체의 검색 환경 자체가 워낙에 그 키워드 중심으로 또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키워드 광고 시장의 어떤 역할이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그 매개체로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키워드 검색 광고에도 아무래도 상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파워링크라고 하는 대표적인 상품도 있고 지금 요즘에는 모바일 키워드라고 아까 나눈 원피스가 그 모바일 키워드 광고인가요? 아니 상품이죠.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네이버의 광고는 이제 클릭 초이스라는 그 광고 시스템이 상품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파워링크라는 걸 상품에 또 집행할 수 있는 뭐 상품과 또 모바일에 노출시킨 또 광고 상품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키워드 광고 상품은 몇 가지 서비스가 있을까요? 뭐 국내에는 지금 네이버, 다음, 뭐 구글, 네이트 이런 광고
시스템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네. 각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뭐 다양한 또 광고 상품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나열하면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자, 그러면은 장 대표님은 아까 말한 대로 저비용 고매출, 그 결국엔 고객들이 그런 걸 원한다고 해서 그 결국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그 광고 서비스는 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좀 있어요. 예. 야, 이거를 누가 대행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건가도 생각할 때도 있고. 예. 어떻습니까? 광고 시스템을 그 처음 접하시는 분은 네. 그 주식 그 화면 보는 거 똑같아요. 주식 보는 예. 것처럼. 그러면 되게 낯설고 어떤 기능이 뭘 하는지 아마 난감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의 그 숙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고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상품을 그다음에 그 내가 실제로 입찰했을 때 어떻게 하는 과정들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셔야만이 키워드 광고를 처음 접하실 때 그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보통 직접 운영보다는 좀 대행사 쪽으로 많이 그 이용을 하세요. 그렇지만 또 장단점은 따로 있습니다. 직접 하실 경우에는 좀 자체적인 노하우 확보라든가 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네. 자체적으로 노하우를 습득이라는 부분이 좀 강점이 있고요. 근데 대행사로 넘겼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좀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좀 키워드에 대한 어떤 그 활용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미약해져가지고 그 너무 대행사에 모든 걸 맡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직접 운영하면서 대행사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높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근데 이거 키워드 마케팅을 예. 정말 자유자재로 예. 좀 다루려면은 좀 실력도 필요하고 말 그대로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하는데도 보통 몇 달이 걸리니까요. 그렇죠. 예, 보통 한 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잡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 직접을 하시려면 좀 시행착오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어떤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충전하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상위에 올라가고 소진이 되는구나. 어느 정도의 그 시행착오가 있어야 프로세스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과정을 모르면은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출 얻기는 쉽지는 않죠. 예. 그렇군요. 야, 그 키워드 마케팅으로 사실은 뭐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성공한 사례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어떻습니까? 실제 그 키워드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어떤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키워드 광고 시장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영역이 그 의류 쪽 쇼핑몰이에요. 의류 쇼핑몰. 예,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중형 쇼핑몰들이 성공한 것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키워드 광고를 통한 그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꾸준한 어떤 전략하고 꾸준한 학습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꾸준히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집행하기 위해서 뭐 성공한 건 아니고요. 보통 이 키워드 광고 시장은 롱테일 법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의 광고 시스템이다 보니까 키워드의 발굴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 키워드를 발굴하는 능력이 가장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성 의류를 쇼핑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그에다 또 상품이 또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뭐 10대부터 뭐 50대까지 그 다음에 뭐 또 원피스가 화려한 뭐 기티나는 이런 어떤 수식어 붙음을 새벽에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그만큼 검색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그 과정들의 그 접촉하는 그 키워드 그 경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 넓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장 대표님이 하시는 그 고객사들 중에서도 의류 쇼핑몰이 좀 많나요? 어떻습니까? 다양합니다. 여행, 맛집, 뭐 병원, 의류 이런 쪽으로 다양합니다. 네.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네이버 다음 요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네이버가 한 검색 그 비율이 한 80%가 되고 예. 다음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좀 비율이 많이 한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네이버의 그 광고 의존을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느 정도 그 큰 공룡으로 성장해 버린 거죠. 예. 옛날에는 뭐 다른 그 네이트 검색 엔진도 있었고 야후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의 보니까는 야후는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거의 네이버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그 광고비가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의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뭐 우리 장 대표님 봤을 때는 좀 어떤 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크게 성장해 버려 가지고 네. 그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정책적으로도 좀 그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을 느끼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권력이라는 거는 이게 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한번 그 권력수라는 거는 고객의 어떤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어떤 광고를 집행하는 특히 창업을 시작하고 광고를 집행하는데 거기 많은 어떤 제약사항이 따르다 보면은 그 오프라인 광고도 힘든데 온라인 광고까지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걱정이 되면 어떤 창업하신 분들의 그 어떤 고객 발굴이라든가 어떤 매출 확보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뒤따르죠. 뭐 최근에 이제 갑과 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이버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키워드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키워드 발굴, 키워드 마케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키워드 마케팅의 핵심은 키워드입니다. 뭐 그 유용하고 잘 그 우리가 키워드를 발굴하는 어떤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독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책을 잘 쓰려면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러 가는데 키워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키워드를 검색할까 그 추적이 어떻게 보면 그 키워드 발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키워드는 그 우리가 보면 그 키워드를 몇 개 키워드를 갖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좀 뭐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키워드는 어떻게 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 문장에 한 문장에 보면 동사와 형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와 형용사, 명사도 있겠죠. 뭐. 예, 그러니까 명사는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제 명사 앞에 이제 형용사가 붙음으로 해가지고 그 다양한 키워드가 이제 파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명사를 벗어나서 이제 형용사로 그렇죠. 그 확장시켜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되나요? 뭐 병원 하면은 아름다운 병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만약에 그 여행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최근에 이제 주말에 그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주말 특히 요일이 되면은 주로 힐링, 여행, 주말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말에 어디 가볼 만한 곳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키워드가 확정이 된 거죠. 주말에 뭐 여행 가볼 만한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의도가 이제 합쳐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이런 키워드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 여행 상품 키워드가 떠오르는 게 뭐 1박 2일 유명한 그 방송 프로그램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내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 키워드라고 하나요? 자주 보는 그런 키워드를 활용한 마케팅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는 효과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 검색 광고가 그 고객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보 탐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적인 어떤 고객 발굴과 어떤 내 상품을 알림을 통해서 그 판매까지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다 그 점유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키워드를 뭐 광고 상품 위주로 좀 먼저 살펴봤는데 실제 보면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쪽으로도 키워드를 많이 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로그에서 키워드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로그 자체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그 키워드가 그 네이버의 어떤 검색 로직을 통해서 상위 검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키워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키워드 가치를 알고 있다면 블로그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항상 몇 가지 키워드를 갖고 예. 그 키워드에 대해서 그 하는데 이거는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그 내가 키워드 광고 상품에서 그 키워드가 몇 카운트가 되는지 그건 알 수 있는데 예, 예.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 키워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그 네이버 키워드 상품을 보고서는 그냥 그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댓글이 달린다거나 네.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공감 요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더 많은 좀 주관성이 좀 많이 좀 포함이 되죠. 예. 저도 뭐 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 보면은 예. 이게 그 찾아온 뭐 말고 제 거를 조회한 사람들의 분석을 해보면 정말 저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그 키워드가 그 키워드로 들어온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거는 왜 많이 들어왔을까 궁금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뭐 약간은 보면 내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키워드와 상관없이 엉뚱한 키워드로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나요? 그거는 어떤 대표적인 키워드보다는 그 정보 탐색을 통해서 유입이 된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핵심 대표적인 키워드 있겠지만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롱테일 법칙,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콘텐츠 구성을 통해 가지고 그 블로그의 어떤 방문제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밀고 있는 키워드로 들어오지 않고 내가 그렇게 밀고 있지 않는 그냥 내가 재미로 올렸던 그 콘텐츠로 막 들어오니까는 내 블로그의 조회수는 올라가는데 실제 그 내 블로그가 그 미치려고 하는 영향 그런 영향을 내가 갖고 오는지 약간은 좀 의심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이제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된 하나의 그 미디어 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키워드 검색 광고와 블로그의 어떤 공통점 찾기는 뭐 키워드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실적으로 그 접근하는 어떤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키워드 광고는 비즈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블로그로 비즈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너무 광범위해서 예. 매출과는 좀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블로그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보의 그 창구 역할을 하면서 그 허브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품까지 연결시킨다는 거는 그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수반되는 것 키워드 같습니다. 광고 상품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러 왔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매출과 그 영향력이 있지만 예. 블로그에서 키워드 마케팅은 실제적으로 매출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네요. 그래도 매출은 발생시긴 있겠죠. 그렇지만은 키워드 광고보다는 그 연결고리 자체가 그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실제 해보시니까 그렇습니까? 예, 저도 지금 블로그를 두세 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네. 지금 거의 대부분 매출을 연결시킨 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주 극소수라고 나오고 알 수 있습니다. 극소수라도.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 예. 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다. 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 마케터로서 활동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키워드를 파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칼럼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대가성의 어떤 그 광고 뭐 노출 이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키워드 마케팅은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는 아까도 말씀드린 소통 중심의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매출을 만든다는 거는 그 파워블로그는 어느 정도의 그 이미 선점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은 신뢰도 예 그렇지만 그 차후 진입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또 그에 대한 어떤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그 내가 목표한 성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 키워드가 우리가 보면 돈을 네이버에 돈을 지불하면 내가 이제 키워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얻는 거죠. 그렇죠. 얻고 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지불한 다음에는 그게 노출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그건 아니고요. 중간에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그래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 적합한지 아니면 그 어떤 브랜드의 상품권에 어긋나는지 그런 걸 먼저 심사 거친 후에 전혀 그 거침이 없다. 그러면 이제 등록이 돼서 그 노출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심사기 그 시간이 짧아져 가지고요. 오전 12시 전에 만약에 내가 노출시키고자 그 심사를 받았다 그러면 오후 한 5시, 6시쯤에 노출이 됩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예. 그럼 한번 노출되면 그다음부터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바꾼다는 게 그냥 자기가 키워드를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키워드를 계속 추가해서. 그러면 또 그걸 계속 심사를 받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키워드를 넣는다고 해서 바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서 계속 심사를 하는군요. 우선은 심사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최종 도착하는 그 웹 페이지에 그 정보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 키워드에 일치하는 페이지가 나오고 있는지.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초콜릿을 파는데 특정 어떤 야채를 판다. 그러면 심사가 안 되겠죠. 그 어떤 스토리 만약에 물을 파더라도 원플러스원에서 초콜릿 팝니다면 이것도 광고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심사가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랜딩 페이지라고 하죠, 그런 거를. 네, 랜딩 페이지가 그 노출이 제대로 되는지 결국엔 심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그 거기에 맞는 이제 클릭에 맞는 비용이 차지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일단은 돈을 뭐 100만 원이든 100만 원 이렇게 그 거기다 요금을 저장해놔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해야죠. 충전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클릭은 되는데 매출이 안 난다. 그런 사람들도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근데 그런 부분은 거의 모든 광고주분이 다 포함이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광고를 집행 잘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페이지에서 이 설득이라든가 호소력이 미약하면은 구매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그것도 1차적인 거고요. 2차적인 거는 또 요즘에 또 가격 비교 분석이 또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콘텐츠 구성을 잘했는데 경쟁사가 가격을 더 할인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구매 이루어지지 않겠죠. 랜딩 페이지도 중요하고 랜딩 페이지의 그 상품도 또 경쟁력이 있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경쟁력이 계속 몇 단계가 그 연달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결국에는 그 고객들은 굉장히 나는 그냥 그 키워드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은 좀 불만이 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그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은? 그거는 쇼핑몰 사업자가 좀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불성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고객의 그 항의가 그 폭발적으로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원하는 상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구매를 딱 하는 그 보면은 뭐 결국엔 많이 달라지겠지만 클릭률과 매출은 뭐 비례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무리 클릭이 많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쇼핑몰의 그 상품 구성,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부분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그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클릭률이 높았는데 실제로 그 쇼핑몰에 들어갔더니 뭐 상품 구성이 미약하고 어떤 그 스토리 통한 그 방문자의 호소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정보 탐색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진짜 장 대표님한테 한번 상담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양복을 만드는 그 제조 양복을 만드는 맞춤 양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키워드 마케팅을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장 대표님, 저 이제 맞춤형 양복을 하는데 이 쇼핑몰에서 물건이 잘 팔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컨설팅이 시작되는 거죠? 우선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 매장인지 우선은 체크를 합니다. 네.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오프라인 매장 할 건지 아니면은 동시에 할 건지. 일단 저는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네이버 검색을 해서 노출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선 탐색을 합니다. 제 그 쇼핑몰이 실제 그 검색이 되는지. 그런 거 보통 뭐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제 뭐 처음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선은 그 키워드 전략을 먼저 접근합니다. 키워드 전략.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거는 이제 그분이 판매하는 상품, 그 다음에 그 주 고객층,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정 어떤 지역.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선 키워드 전략을 세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 키워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에 검색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 웹사이트 등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키워드 광고 집행할 때 어떤 문구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략을 우선 1차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그 맞춤형 양복을 하려면은 보통 가장 그 뭐 좋은 키워드가 맞춤형 양복. 요게 이제 가장 인기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조회를 안 해서 모르는데 만약에 키워드가 고가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말씀했던 이제 세부 키워드로 접근을 또 해야 된답니다. 아, 세부 키워드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타겟으로 잡으면 30대 맞춤 양복이 될 수 있겠죠. 아, 30대 맞춤 양복. 좀 더 그렇게 검색이 되나요? 사람들이 30대 맞춤 양복까지? 최근에 그 이제 키워드 시장 자체가 이제 세분화되고 장문 검색 일반화되다 보니까요. 이제 뭐 고급스러운 맞춤 양복,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고급 양복, 이렇게 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키워드 영역으로 해서 많이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왠지 그냥 최저가 왠지 최저가 하면 가장 검색이 많이 될 것 같은. 최저라는 단어는 이제 최상급 명사로 해가지고요. 네. 그 검색 광고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할 수 있겠죠. 블로그. 그러니까 블로그라든가 뭐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데는 최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네이버에서는 사용을 못하는군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은 주관성이 추가된 단어다 보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최저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 접근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최대. 그럼 원조도 못 쓰나요? 원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어떤 그 원조라는 걸 징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뭐 원조라는 게 뭐 우리 집이 원조라고 하면 이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원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상급 명사만 현재 그 규정이 사용을 못 하고요. 최상급 명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초, 최대, 최저 뭐 이런. 그게 이제 최로 시작하는 최 시리즈가 사용을 못 하는군요. 원조는 근데 최상급 명사도 징빙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이나 협회에서 이 업체는 뭐 최초로 어떤 뭐 매출 달성했다 또는 국내에서 최대 판매했다 이런 어떤 징빙 자료가 있으면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나 최저나 최대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려면 징빙 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군요. 그렇군요. 몰랐던 또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30대 맞춤형 양복 뭐 이런 식의 그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제가 그 키워드에서 돈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광고를 집행하기엔 광고 계정을 만들어야겠죠. 네이버든 다음이든 광고 계정을 만들어서 그 사이트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가 적합하지 안 적합한지 심사를 받고요. 그러면 그 심사가 끝나면은 이제 곧바로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이트 구축은 뭐 보통 우리가 뭐 쇼핑몰 이렇게 뭐 쇼핑몰 만드는 걸로 족한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키워드 마케팅에 어울리는 그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지금 사이트라는 개념이 일반 그 레이아웃이 완벽한 그 사이트도 가능하지만은 소셜 미디어 광고 집행 가능합니다. 블로그, 카페도 기본적으로 그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전화, 기본적인 정보만 그 보일 수 있는 영역이면은 소셜 미디어도 그 검색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종적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셜 미디어로 접근해 구매하는 그 연결글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물건을 파는 그 바로 랜딩 페이지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그 용으로 검색 키워드 용으로. 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냥 그 홈페이지를 링크 거는 것보다 그거에 맞는 랜딩 페이지를 별도로 만드는 거는 그의 밥을 어떻게 하면 이제 스토리텔링 부분이죠. 뭐 30대 맞춤형 양복이라고 하면 30대 맞춤형이라고 하는 스토리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더 증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한번 집행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왜냐면 워낙에 그 키워드 검색 광고 자체가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그 피드백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키워드 마케팅은 뭐 이거 갖고 모든 걸 설계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진행하다가 계속 바뀌는군요. 그러니까 전략 수립 자체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전략을 뭐 세우고 구축할 수 있다 보니까요. 그에 대한 어떤 강점이 이게 아마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마케팅의 어떤 포인트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시간과 어떤 그 소비자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계속 바꿔가는 그런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전략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은 그 아무래도 키워드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은 결국엔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키워드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매출의 기준으로 해서 그 광고 집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집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제 많이 하시게 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또 워낙에 그 시장 그 형성 자체도 넓고 그 광고 예산에 대한 그 부분도 그 편차가 심해가지고요. 네. 혹시 뭐 ROI 같은 거, 예. 투자 이익률 이런 거 뭐 별도로 계산해 주기도 하나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어느 정도의 그 판매율, 그 다음에 광고 예산,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뭐 어떤 수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럼 가장 쉬운 게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팔 때 얼마의 이익이 생긴다. 결국엔 그 이익 안에 광고비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광고를 계속 하는 거고. 그렇죠. 저도 이제 회계학을 전공해갖고 결국엔 이익 안에 그 비용이 그 커버가 될 수 있으냐 없느냐 그런 판단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이익에서 몇 %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안해 드리나요?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해서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10% 정도. 10%. 예. 이익이라는 거에 매출입니다. 매출에. 매출의 10%로. 그런데 지금 방금 하신 그런 어떤 수익률 같은 부분은 보통 500% 이상 기준으로 잡습니다. 효과를. 500%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썼으면은 500%라면 2,500만 원에 이상이 나와야 된다. 왜냐면은 또 이제 인건비, 뭐 임대료 따지다 보면은 보통 이게 제가 말씀을 500%라는 거는 수익률 20%를 잡고 말씀드립니다. 20%. 그럼 수익률의 어떤 20%를 측정하고 그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러니까 500%가 적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좀 수정을 하거나 또 보완을 해야겠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하게 뭐 사람들의 유도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 이익률이 얼마가 됐는지 이걸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계속 그 키워드를 바꿔야 되는. 보통 키워드 전략을 짤 때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그 평가를 하나요? 기간은 딱히 없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오래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스타트 하시면서 이제 키워드에도 한금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맞춤 정장이다. 이 키워드가 고가이다 그러면은 그 거기에 이제 세부 키워드 전략을 그러니까 확장을 시켜가지고 저 입찰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거죠. 자, 최근에 이런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경쟁업체라고 하는 데서 좀 무분별하게 우리 키워드를 클릭을 막 해서 우리의 그 광고비를 좀 원하지 않게끔 그 나가게끔 하는 이런 것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정 클릭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금 부정 클릭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부정 클릭이 많이 사라졌습니까? 부정 클릭이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광고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이런 부정 클릭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탑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정 IP로 우리 광고를 계속 누른다. 그러면은 그 IP로 검색했을 때 우리 광고 노출 안 되게끔 하는 기능들이 또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하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품질 평가 지수를 해가지고 그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경쟁사의 품질을 좋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그 입찰가를 낮추면서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더 제공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 클릭이 경쟁도 좋게 해준다는 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없다고는 말을 못하지만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이렇게 이제 부정 클릭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 있었고 키워드 마케팅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광고라는 걸 표시 안 해놓고 해갖고 이게 광고인지 검색인지 모르지 않냐 이런 얘기가 한참 작년에 좀 이슈가 돼갖고 최근에 좀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이 됐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게 광고라는 거에서 그 기재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 지금 돈 내고 그 키워드 마케팅 하는 거에는 광고가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처음에 네이버에서 대부분은 뭐 돈 내고 내는 그런 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 돈 내고 하는 링크, 파워링크, 비즈니스 사이트 뭐 이런 게 다 현재 광고로 노출이 되고. 그렇습니까? 다음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옛날보다는 좀
클릭률이 좀 줄어들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광고를 붙였더니. 그 어떤 차이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광고라는 거는 이제 내가 시간을 적게 투자해 가지고 그 더 효율적인 상품을 찾기 위해서 광고를 클릭하는 거거든요. 네. 이미 뭐 이 파워링크라는 광고라는 거 10명에 10명, 100명, 100명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장 대표님하고 한 뭐 40분 정도 그 키워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키워드 마케팅에서 조금 뭐 장 대표님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좀 이런 것을 유의해서 해라.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키워드 광고를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항상 연구를 하세요. 학습하시고 그리고 전략을 수시로 바꾸십니다. 그 얘기는 어떤 남에게 맡겨서 대행사에 맡겨서 하는 것도 좋은 방책이 될 수 있지만은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광고주분께서 꾸준히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 광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매출 극대화시킬지 꾸준히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그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온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결국엔 직접 뭐 옛날에 보면 우리 매장에서 주인이 매장을 직접 그 캐셔를 하거나 그 보면 식당에서도 주방을 직접 해야지 돈을 번다라고 했는데 예. 키워드 마케팅도 마찬가지네요. 직접 하는 게. 아까도 제가 잠깐 주식을 언급했는데요. 주식도 잘하려면 처음부터 그 전문가도 만나보고 그 꾸준히 학습을 해야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키워드 광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런데도 뭐 저 같은데도 근데 저 같으면 그래요. 내가 그 키워드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내가 직접 못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행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행사들과 일을 같이 하면 좀 효과적일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파트너가 되어주는 대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즌마다 어떤 프로모션 전략을 이렇게 제안해 준다든가 꾸준히 키워드를 발굴해 가지고 그 구매 전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짜준다든가. 근데 이런 대행사를 통해서 그 광고 때문에 돌아가게 되면 그 어떤 결과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런 대행사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분께서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파트너십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맺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갑과 을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딸려간다는 겁니다. 광고주가 대행사에. 그러니까 광고주가 그 뭐 갑과 을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 서로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파트너십 맺어서 서로 어떤 보완 관계를 가야 되는데 그런 그 시장이 형성되려면 어느 정도 광고주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키워드 마케팅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뭐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키워드 마케팅 시장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그 정도 시장이니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키워드 마케팅에 비용을 많이 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결국엔 키워드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하거나 대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비용을 계속 꾸준히 지출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제 생각에는 돈을 많이 갖고 시작하는 것보다 한 50만 원 정도로 갖고 키워드 마케팅의 흐름을 알면서 늘려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어떤 느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집행하시면서 이 전략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 전략. 그러니까 많은 돈을 쓰는 게 보다는 실제 어떤 키워드가 어디에 많이 노출되고 그런지를 좀 체크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키워드 황금 비율을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맞춤 정장이 대표 키워드다 그러면은 그 세부 키워드에 대한 어떤 확장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임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 키워드로 할 경우에는 보통 정보 탐색이라든가 또 무의미하게 또 클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키워드 전략을 세워서 저예산으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서 매출이 발생하면은 그에 맞춰서 이제 광고예산도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그 성공률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장 대표님이 옛날에 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실은 굉장히 비싼 키워드 하나보다는 조금 저렴한 키워드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그거는 기본 전략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너무 그 세부 키워드를 하게 되면 방문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대표 키워드, 경쟁 좀 고가 키워드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또 이제 전략이 이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고가 키워드는 이제 바운디를 줄여주는 겁니다. 시간, 그 다음에 그 노출, 요일, 스케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쇼핑몰에 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 또는 매출이 많이 극대화한 시간대만 요일만 노출시키는 거죠. 세부 키워드는 이제 더 바운드를 넓혀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고가 키워드는 뭐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만 딱 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저렴한 키워드들 그 1차, 2차에 확장된 어떤 키워드들은 계속 상시 걸어놓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가 좀 들었는데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50만 원으로 월 하면 최소한 한 하루에 일요일은 광고 안 한다 하면은 2, 3만 원 정도의 하루 예산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 3만 원을 만약 고가 키워드로 할 경우에는 세부 키워드는 거의 노출을 못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가 키워드는 좀 제약성을 두고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한건 비율에 맞춰서 이제 광고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뭐 광고비를 뭐 100만 원 이상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매출 현황하고 이익을 통해서 접근해야죠. 그것도 뭐 예산도 줄여야 된다. 뭐 무조건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예산이 적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렇죠. 매출이 많은 소상공인들도 또 있으니까 쇼핑몰 통해서 최근에 뭐 가장 잘 나가는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키워드가 네. 다 잘 나가는 키워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요즘에 그 어떤 고객의 어떤 생활 패턴 자체에서 이 또 키워드가 계속 추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가 뭐 이슈 키워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뭐 대표 키워드 이슈 키워드 될 수 있겠죠. 조회수도 많고 그렇지만은 또 세부 키워드를 통해서 그 검색하는 그 조회수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 업종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자가 이슈 키워드를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슈 키워드. 야, 이거 지금 오늘 장 대표님하고 얘기 키워드 마케팅 하니까요.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황금 비율, 이슈 키워드. 사실은 저는 뭐 그 어떤 키워드 마케팅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는 장 대표님한테 종종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장종희 대표님 모셔놓고 키워드 마케팅에 대해서 흐름을 얘기했는데 그동안 내가 그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키워드 마케팅도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마케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장 대표님 뭐 인사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그 키워드 광고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주류 시장으로 성장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꾸준히 하는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곧바로 그 시행처를 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을 높일 수 있을까에 어떤 해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광고가 어떤 돈을 나의 어떤 꿈을 이뤄주는 그런 성공률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래도 잠재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최적화된 그런 어떤 툴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그 두려움을 갖지 않고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종희 대표님은 인터넷에 planspace.co.kr이라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좋은 정보도 많이 제공해 주시고요. 컨설팅도 하고 계십니다. 장종희 대표님 궁금하시면요, 키워드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장종희 대표님 검색해 보시면은 더 많은 정보와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창환의 인물탐구, 오늘은 키워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